보니까 8433님이 야호 이한 작가님이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한 작가님이 나오는 시간입니다. 이제 곧 새학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초중고 12년 또 수능 논술 시험까지 통과해야 대학 신입생이 되죠. 조선시대 대표 관문은 과거 시험이었습니다. 과거 급제. 여기에 누구는 단박이 붙어서 혹은 장원 급제까지 하는데 누구는 재수에 삼수에 N수까지 낙방을 거듭했다라고 하고요. 우리 선조들의 눈물 나는 혹은 환희 속 시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맘때쯤이면 이제 대학 입학 신학기를 손꼽아서 기다리는 학생들도 있을 테고 누구는 이제 재수를 또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조선시대에는 과거 시험이 딱 그랬겠죠. 예, 사실 시험을 공부를 잘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 누구나 잘하고 잘하고 싶어하죠. 싶어하죠. 근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고 그럼 부모님이 야단을 치시죠. 성적이 이게 뭐냐. 그래서 그게 창피하고 속상해서 시험지 꾸겨서 숨기거나 증거인멸하거나 그런 분들도 계실 증거인멸. 겁니다. 예, 당사자성 발언이 없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네,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은 이제 지금의 입시하고 좀 달랐는데요. 굉장히 복잡하지만 간단히 정리하자면 3년에 한 번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국적으로 초시를 한번 보고 초시. 예, 그래서 150명을 뽑은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한양에서 생원시나 진사시를 보고 그러면 그걸 통과하게 되면 이제 대과 혹은 문과라고 하는 조선 최고의 어려운 통과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생원하고 진사시만 통과해도 양반 라이센스를 받아요. 양반 행세를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아하. 하지만 높은 관직에 오르려면 문과 혹은 대과를 꼭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세한 과정 이제 생략하고 붙으면 좋지요. 굉장히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어우 근데 복잡하네요. 초시, 생원시, 진사시, 예. 대과, 문과 잇따라 통과해야 진짜 높은 자리 가는 거고 왜 우리가 어떤 뭐 옛날 이야기책 보면 생원이라는 예. 말 나오고 진사라는 말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어느 시험까지 통과했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렇습니다. 계급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양반 행세까지만 할 수 있는 거는 뭐 생원시, 예, 진사시. 진사시 여기만 통과해도 이제 양반이 되는 거고요. 여기 통과하기도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한 번 시험에 100명 정도 붙는데 당시 조선의 인구 생각하면 아유, 그렇죠. 초시에서 일단 먼저 걸러내는 게 150명. 예. 그거부터도 바늘구멍이고요. 왜 요즘에도 명문대 합격을 하면 지역에서 플랜카드를 걸기도 합니다. 그렇죠. 현수막. 응? 누구누구의 장남, 자녀, 어느 대학교 합격 막 이렇게 걸어놓지 않습니까? 물론 조선시대 플랜카드는 없었겠습니다만 비슷한 게 있었을까요? 조선시대 과거에 합격하게 되면 예. 급제하게 되면 반드시 잔치를 벌이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3.16가 아니면 도문연이라고 하는데요. 도문연. 예, 아마 사극 드라마에도 많이 나올 거예요. 모자를 쓰는데 이렇게 길쭉하게 더듬이처럼 달려 있고 여기에 꽃을 매단 것. 사실 저는 볼 때마다 이몽룡이 쓰고 나오는 약간 그런 그렇죠. 거. 저는 볼 때마다 이제 메뚜기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네네. 그게 영광의 모자였습니다. 긴 급제자만 더듬이처럼. 쓸 수- 예, 급제자만 쓸 수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쓰고 이제 특히 대과 같은 데 붙으면 그걸 쓰고 임금님 앞에서 연회를 벌이고 그 다음에 말을 타고 집에 돌아와 파티를 합니다. 일단 그 모자 예. 그 이름이 뭐라 그랬죠? 그 어사화라고 하거나 어사화. 급제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보통 그렇게 모자가 지금도 남아있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보통 종이꽃을 달거든요. 그러니까 어사화. 꽃이 예. 달린 더듬이 긴 그 모자. 근데 이게 1등한 사람, 장원 급제한 사람이 아니라 그 보통 과거에 급제한 사람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예 과거 시험 급제의 3등을 탐화랑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화자가 꽃 화자인데 꽃을 나눠주는 사람이라서 다른 급제자한테 꽃을 돌리는 사람이라서 탐화랑이라고 했습니다. 1등은 장원이고요. 그 정도로 이제 축하해 줄 만한 그리고, 경사스러운 일이라는 그리고 거고. 그 꽃도 중요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잔치는 보통 고향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열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네. 보통 3일 휴가에서 3일 잔치를 한다고 하지만 잔치를 3일 동안 해요? 예, 근데 그 더 길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기록을 보니까. 근데 문제는 이 서울에서 급제한 사람들은 금방 어떻게 소식이 들어올 수 있지만 예. 지방의 경우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영조 때 위백규라는 사람은 1765년에 생원시에 급제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고향이 전남 장흥이었거든요. 지금만 하더라도 장흥에 가는데 4시간이 걸리는데 조선시대 때는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2월 8일 날 급제한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고향에 연락을 보냅니다. 나 급제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와 신났다. 그래서 잔치를 준비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잔치하려면 뭐 이제 물건도 준비해야 되고 이제 사람도 음식, 초대해야 되고 예. 음식도 장만해야 되고 또 조선시대 때 잔치할 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반입니다. 소반? 작은 그 테이블 있잖아요. 네네네. 옛날에는 그 손님 하나당 그 소반 하나씩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작은 테이블 왜냐하면 커다란 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각자 상을 줘요. 따로따로 오시는 분들. 예. 아니요, 전부 다 하나씩 주게 돼 있습니다. 와. 그래서 그 소반을 준비하는 게 꽤 어려웠기 때문에 옛날 대갓집이나 그런 데는 소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닌 데는 빨리 그걸 준비를 해야 되죠. 작은 상을 최소 뭐 수십 개, 뭐 예. 많게는 100개 이상. 예. 또 멀리 계시는 친인척분들한테 다 서신 연락하고. 띄워서 또 연락해서 예. 언제 오십시오라고 날 잡아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파티 날짜를 잡은 게 3월 19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 네. 이 제가 집에 부모님들이 2월 8일 날 급제했는데 잔치 날은 3월 19일. 한 달 넘게. 예.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편지를 보내요. 예. 그 아무리 날짜를 잡아봐도 3월 19일밖에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 장흥에 오는 길에 어디 들렀다가 가고 어디 들러서 가고 누구 들러서 인사하고 어디 가서 뭐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빙빙 돌아가는 루트를 잡아서 아들한테 보내요. 마을 잔치까지 한 달 넘게 남았으니까 예. 오는 길에 여기저기 들러서 인사하고 와라. 예. 천천히 와라. 그런데 이제 급제하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이제 하늘을 날아갈 것 같죠. 그죠, 그죠. 하늘을 날아갔던 기분에 도착하니까 2월 중순인 거예요. 빨리 왔네요. 예, 2월 20일 날 딱 도착해서 잔치가 한 달이나 남았는데 먼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다시 보죠. 딱 잔칫날 등장해야 딱 그림 나오는데. 그렇죠, 그렇죠. 타이밍 잡게 딱 등장해야 되는데 한 달 먼저 그 장흥 근처에 나주에 와버린 거예요. 조선시대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그러니까요. 요즘 버스 시간 맞추기도 힘든데. 그래서 아버지가 보낸 편지가 아주 진국입니다. 예. 벌써 오면 어떡하니? 예. 앞으로 한 달간 네가 알아서 지내라. 그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주인공이 뭔가 짜잔하고 등장해야 되는데 예. 잔치 한 달 앞두고 와 있으면 어떡하냐. 그리고 또 이미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어디도 들르고 어디도 들르고 그렇게 해서 이미 디렉션을 얘기해 줬는데 예. 이 아들은 너무 신이 나서 아니 심정은 이해가 가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아이, 그래서 위백규는 한 달 동안 집 주변을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돼야 됐습니다만 실업자처럼. 예. 하지만 그래도 급제를 했잖아요. 그렇죠. 잔치 때는 신났을 겁니다. 아니 왜 하다못해 내비게이션에 경유지 찍고 이렇게 가는 것도 시간이 다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예. 조선시대는 더 했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과거 시험에 급제해서 예. 신나는 마음으로 한 달 동안 이제 파티를 기다렸던 조선 영조 때 위백규라는 예. 인물. 이 사람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단 소를 잡은 거예요, 돼지를 잡은 거예요. 잔치하려면 돈 엄청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소도 잡고 소반도 준비하고 사람도 부르고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네. 아까 위백구의 잔치가 그렇게 늦어진 것도 그 장흥 근처에 장에 나갔더니 파티용 물품들을 누가 싹 쓸어가서 없어서 네. 더 늦어진 것도 있었거든요. 왠지 잔치라고 안 하시고 파티라고 하시니까. 네, 왠지 잔치가 많은데 왠지 파티가 더 입에 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냥 음식만 장비하는 게 아니라 그 멋진 구경거리도 장만해야 됩니다. 구경거리. 얘는 그 지금이야 뭐 이제 옛날 연애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연애에서도 이제 그 클라운, 그 광대 같은 거 부르거나 코미디언 부르지 않습니까? 분위기 띄우는.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뭐 MC 볼 사람, 예. 노래 부를 사람 그렇죠. 섭외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도 공연이 일이었겠네요. 곁들여져야죠. 뭐 그래서 줄타기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순조 때 송만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예. 이 사람의 아들이 송지정이 헌종 때 그 역시 과거에 급제합니다. 진사시험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잔치를 해야 되죠. 근데 이 송만정의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잔치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 놀이 제주꾼을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소리꾼들 불러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되니까 송만정이 아들이 급제해서 기쁜데 돈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글을 씁니다. 보통 이렇게 축하할 장소에 부르는 여러 가지 놀이꾼들을 이야기를 50편을 씁니다. 예? 그러니까 부를 수가 없으니까 돈이 없어서 대신 글로 이제 때우는 거예요. 이제 줄타기 한 사람은 어떻게 놀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소리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뛰어넘는 그 재주 넘는 재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그런 거를 한 수 한 수 시로 적어서 남겼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C볼 연예인 아니면 초청 가수 아니면은 거기에서 어떤 퍼포먼스 보여줄 춤꾼들 이런 사람들 부르기에는 돈이 없으니 예. 그냥 조선 시대에는 이런 걸 했다. 우리도 이런 걸 하고 싶었다라고 글로 남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일 케이크를 살 돈이 없으니까 그림으로 케이크를 그려준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짠하네요. 예, 짠하긴 짠한데 저희 역사 공부한 사람들한텐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분이 이렇게 50가지나 글을 적어 남기는 바람에 조선시대 때 어떤 놀이가 있었는지 상세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50가지나. 예, 예. 그것도 잔치에 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좋아했던 것들 위주로. 예, 그런 잔치들은 이제 그 당시에 동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딱히 보고 놀기만 하지 기록을 안 남기거든요. 그죠, 그죠. 근데 이분은 자기 자식한테 그걸 챙겨주고 싶다는 일념만으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남겼어요. 그 시절에 뭐 영상, 뭐 예. 사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다 일일이 그림으로 남길 수도 없었을 텐데. 예. 그래서 이 애틋한 부정이 지금 역사학자들에게 밥을 먹여주고 있어서 무척 감사할 따름입니다. 조선 순조 또 헌종 때 송만제와 예. 그의 아들 송지정 어떻게 보면 참 가난해서 좋은 역사 기록물을 남겨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짠하기는 합니다. 근데 과거 급제하면 참 좋기는 한데 어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붙을 수 있겠습니까? 낙방하는 사람들도 아픔도 있었을 텐데 유명한 사람들도 한 번에 붙은 건 아니라면서요. 사실 이게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사극 드라마 같은 데서는 남자 주인공은 한 번에 장원급제에 제꺽제꺽 붙지 않습니까? 떡하니 붙고. 예, 그런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네. 정말 유명한 사람들도 과거 시험에 두세 번 떨어지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요즘에 잘 알려진 그 9번 장원급제였다고 알려진 율곡이이 같은 경우에도 과거 시험에서 꽤 많이 떨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퇴계 이황 선생 같은 경우에도 3번인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거에 떨어져서 속상해서 보낸 편지들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율곡이이 같은 경우에는 퇴계 이황한테 과거 시험 떨어졌어요라고 슬퍼하는 편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퇴계 이황이 율곡이이를 위로하면서 보낸 편지가 남아 있어요. 어렸을 때 과거 급제하면 안 좋다. 하늘이 너를 언젠가 알아줄 거다. 너무 일찍 출세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니다. 네. 이렇게. 그렇죠. 또 한편 그 낙방의 쓴맛을 봤던 게 바로 다산 정약용입니다. 오. 워낙 이 사람은 그 조선에서 내노라 하는 천재였고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무슨 뭐 이제 조기 교육을 받은 거 아니고 그냥 아버지 따라 여기저기 돌다가 네. 20살 때서부터 입시 공부를 시작했는데 좀 늦었던 예, 거죠. 그렇죠. 그런데 워낙 천재였기 때문에 금방 확 치고 올라서 성균관에 입학해서 그곳에서 보는 모의고사마다 족족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문제는 본시험 대과안 가면 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아하. 공부는 되게 잘했고 예. 대학교 입학도 잘했고 다른 시험은 잘 봤는데 가장 큰 시험에서 맨날 떨어진 거예요. 예. 정약용 선생이. 그렇죠. 그래서 보다 못한 네. 그 임금님 정조가 장약용을 따로 불렀습니다. 네. 그때 27살이었는데 너 대체 지금까지 시험을 몇 번 봤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친히 임금님께서 너 대체 몇 수냐 하고 갈구셨습니다. 아니 근데
대과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정약용을 정조가 따로 불러서 이야기할 정도면 예. 뭔가 그때서보다 나라에서 계속 주시하던 인물이었다는 거네요. 아예 그 성균관 시험에서 계속 1등을 하니까요. 대여섯 번 계속 1등하면 그 성균관 하면 당시 조선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학교인데 거기서 계속 1등을 하는데 정작 본 시험 가면 쭈루룩. 아니 뭔가 그러면은 본 시험이나 채점하시는 분들이 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아니면 정약용이 새 가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큰 있잖아요. 무대에서 떨리는. 근데 그 채점하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약용은 그 당파가 남인이었고 당시 정권은 서인들이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야 어쨌든 정약용은 정조한테 불려가서 혼나고 그다음에 불려 혼난 나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쓴 어. 시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시인가요? 그 이제 왕 그 직접 춘당대에 불러가지고 대체 너 언제 붙을 거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물러 나와서 눈물이 줄줄 흐른다 그렇게 적었어요. 계속해서 1등만 했는데 예. 천재 중에 천재 이야기를 듣는데 가장 큰 시험에선 계속 떨어지고 있고 예. 그래도 결국 나중에 과거 시험에 2등으로 합격을 합니다. 2등으로 예. 잠시 속보 하나 전달해 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헌법재판소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명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인 거죠. 하지만 또 최종 결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또 결정을 해야 할 걸로 보이고요.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된 속보부터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야기 이어갈게요. 정약용 선생도 어찌됐든 간에 여러 번 떨어지다가 붙은 그 정도로 어려운 예. 과거 시험 대과라는 거고 그 사이에서 참 수험생들은 물론 정약용 선생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낙방의 그 괴로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죠. 예, 예전에는 그랬고 이제는 좀 없어지긴 했지만 그 과거 시험도 방을 붙입니다. 과거 급제한 사람들 이름을 싹 써서 벽에다가 이제 종이로 붙이는 거예요. 한 몇 명이나 한꺼번에 그 합격을 하는 만약에 식년시 정식으로 하면 33명 그렇게 붙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로 갈수록 많이 붙어서 막 몇백 명 붙을 때도 있기도 했습니다만 아무리 많이 붙여도 내 이름이 없으면 꽝이었죠. 근데 그렇기 이것도 3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이라고 하니까 네, 물론 중간중간에 별시라고 해서 특별 시험을 보기도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내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없으면 여전히 꽝입니다. 어려운 시험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떨어진 사람들은 정말 다양하게 괴로워했고 그런 흔적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기록으로 남아 있고요. 예. 왜냐하면 너무나도 힘드니까 뭐라도 써서 남겨서 속을 풀어야 됐던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시험에서 한번 떨어져 보거나 그런 분들은 한 번 정도 생각해 봤을 거예요. 때려치울래, 그만둘래, 시험 관둘래.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낙방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것들이 시험 때려치우고 금강산에 들어가서 그래서 속세를 끊고 탈퇴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너무 많이 속상하니까 예. 약간 좀 좌절하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현실 도피. 그래서 실제로 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근데 산에 우선 들어가서도 또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 확실히 들어간 사람은 율곡이입니다. 그 사람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긴 했지만 그 금강산에 들어가서 소문에 의하면은 한번 머리를 깎고 그 승려가 되었다고도 합니다만 율곡이. 예. 하지만 다시 내려와서 나머지 과거 장원급제 여섯 번을 하고 전설이 되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뭐 이렇게 뭐 수능 시험이라든지 어떤 뭐 자격증 시험, 입사 시험 한두 번 떨어지더라도 다산 정약용 선생도 예. 율곡이도 그렇게 떨어져서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고 좌절을 했었다는데라는 또 생각하면서 희망을 품어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그렇게 절에 들어가겠다 그런 사람도 있나 하면 그냥 시험 결과에 넋을 놓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방황하는 거예요. 예, 정처 없이. 그래서 그 조선 그 초기에 공신했던 권근의 아들이었던 권제 같은 경우에는 네. 과거 시험에 떨어져서 친구들과 함께
떠돌다가 수원까지 간 일이 있었습니다. 음. 당시 수원이야 지금이야 수원이야 도로가 뚫려 있지만 한양에서 당시 수원까지는 하룻밤 자고 가야 되는 그런 먼 곳이었거든요. 네네네. 거기까지 가서 이제 같이 떨어진 친구들과 함께 곱씹는 그런 것도 있고요. 정약용이 자기 젊었을 때 기록을 적은 게 있는데요. 네. 자기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수백 명의 사람들을 끌고 집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예. 과거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 수백 명이 여기저기 떠돌다가 여기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정약용의 아버지가 그러지 말고 어디 들어와서 어디 좀 쉬어라 해도 진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자기네 집에도 재워주고 그 집이 넘치니까 딴 집에도 재워주고 그랬습니다. 약간 동병상련을 느껴봐라 이런 거예요? 그런 것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또 정약용의 집이 예. 마현 지금의 남양주였거든요. 예. 당시 경기도였습니다. 예. 그래서 한양에서 시험 떨어지고 수백 명이 이리저리 떠돌다가 남양주까지 걸어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 먼 지방까지 다시 내려가야 하는 사람들 또 있겠고 그냥 발랐는 대로 정처 가는 없이? 사람도 예. 그만큼 낙방의 충격이 강했다는 거지요. 한양에서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남양주까지 혹은 또 수원까지 예. 정처 없이 떠돌다가 발 닿는 대로 갔는데 수원이고 예. 그 당시는 엄청나게 또 먼 거리였는데 그걸 또 불쌍해서 챙겨준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게요. 모든 사람이 그 낙방의 고통을 알기에 그 고통을 분담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이한 작가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거 시험 보러 한양 갔다 오는 비용도 엄청 많이 들었다고 그쵸. 하셨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옆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다면 이거 너무 고마운 거죠. 그렇죠. 위로도 되는 거고요. 근데 또 반대로 그냥 방화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뭔가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들은 대충 가장 만만한 사람한테 화를 내는데 그 대상은 대체로 가족입니다. 인간이 꼭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못 이길 사람, 무서운 사람한테 화내는 사람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중기의 문인인 조부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이 자기 부인인 단ян조 씨한테 네. 시험 공부하다가 성질을 낸 적이 있습니다. 나 자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했지만 내가 자신 있다고 하면서 화를 내니까 부인이 좋은 말로 타일러요. 사춘기예요? 그냥 신경질 낸 거죠. 예. 그런데 이 기록을 어떻게 남겼느냐. 네. 나중에 조부가 결국 과거에 급제는 했습니다. 예. 근데 급제하고 보니까 그때 자기가 성질 냈던 그 부인이 이미 병으로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후회하는 거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지금 낙방하시거나 좋은 성적 못 거두신 분들 화나고 속상한 건 이해합니다만 가족들에게 풀지 마십시오. 나중에 그거 맺힙니다. 후회합니다. 아이고. 힘든 시절에 시험 떨어지고 나서 자기 부인한테 온갖 그냥 화내고 역정내고 막 분노를 표출하고 어차피 또 받아주는 사람이 이제 주변 가족이니까. 근데 정작 남편이 과거 급제하는 거 못 보고 부인부터 하늘나라로 떠났다. 그럼 나중에 후회하죠 분명히. 그렇죠. 왜 그 가까운 가족한테 짜증을 많이 내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정도 짜증을 내도 내 받아줄 가족이 것이다. 받아주고 날 떠나지 않으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회관계 맺으면서 아니면 중요한 거래처 그 사람한테 내가 화를 잘못 냈다가는 중요한 관계가 끊어질 수 있으니까 화를 안 낸다는 거예요. 내 가족한테 낸다는 거죠. 결국은 만만하다는 거 아닐까요? 너무 안심하고 있는 거죠. 예. 예. 또 반대로 주변에서 뭔가 좀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감싸주면 좋은데 계속 압박하고 채근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거의 조선시대 때의 많은 학부모들은 자식에게 많은 기대를 했기 때문에 또 그만큼 화도 많이 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만 하더라도 아들한테 넌 대체 다른 애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넌 왜 그러냐 하고 고박한 적도 있고요. 아버지가 퇴계 이황인데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역시 유명한 유학자였던 윤증은 자기 제자이자 사촌 동생한테 어째서 이렇게 자주 낙방하냐라고 화내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촌은 결국 급제는 못했는데요. 워낙 잘하는 편이었는데 이쪽도 큰 시험 갈 때마다 그 미역국을 먹는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그 윤선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부사시사나 그렇게 자연을 벗삼아 네. 편안하게 살았을 것 같지만 아들이 과거 시험 보고 답안지를 보내자 하나하나 채점해서 요건 이게 좋고 요건 이게 나쁘고 그렇게
아주 알뜰살뜰하게 지도를 해서 보냈습니다. 꼼꼼하게. 예. 솔직히 말하면 야단치는 거죠. 이건 왜 이렇게 썼니? 너 왜 이런 것도 몰라? 그렇죠. 이걸 왜 틀려?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은 과거에 급제했으니까. 윤선도. 예. 약간 조금 부모가 더 잘나신 분이면 자식 입장에서 더 좀 압박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부인이 예. 남편의 시험지를 채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호연재라고 해서 안동 김 씨의 그 부인인데요. 네네네. 자기 남편 송요화가 과거 시험을 보고 오면 네. 시험지를 보고 하나하나 채점하고 이거 안 붙겠는데? 딱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똑똑한 여성이었습니다. 송요화의 부인 부인이- 김호연재. 예. 오히려 더 똑똑한 분이. 예. 이분은 그러면 어떻게 그 부인이었으니까 과거 시험을 못 보죠. 여자니까. 예. 그 남편은 그 시험 떨어졌습니다. 딱 부인이 보고 이거 틀렸네. 예. 이거 점수 안 나오겠네. 예. 했는데 딱 떨어졌다. 그렇습니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이분은. 그렇죠. 뭔가 좀 역사 속에 이름을 좀 남긴 분이에요. 그럼 김호연재 이분은? 그 김호연재는 여성 시인이자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분이죠. 만약에 남자로 태어났으면 분명히 과거 시험에 나갔을 그런 인재들이 여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사임당처럼. 예, 신사임당도 그렇고 그다음에 많아요. 그 명문가에서는 여자들도 공부를 가르쳤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그 김호연재나 역시 김창혁의 딸인 김훈 같은 경우에도 거의 여자지만 거의 남자들과 비견될 만한 학문 실력을 가졌다고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러게 신사임당은 뭐 전 국민이 다 아는데 김호연재라는 이름은 전 처음 들어봐가지고 나중에 조선시대 그 여성들 공부 네. 잘했던 그리고 한 분야에서 진짜 이름을 좀 날렸던 여성분들 막 모아서 이야기 전달해 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1시간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좌절하지 말고 또 방황하더라도 잠깐 분노를 표출했더라도 결국은 다시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그 낙방하고 난 다음에 속상해하면서 시를 적으면서도 나도 언젠가 그래도 급제해서 저 높은 자리에 오를 거야 라는 시를 남기고 또 과거 시험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도 계속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또 과거 시험에만 매달리다가 시간 다 가고 나이 그렇죠. 들고 그럴 수도 있겠고. 근데 이한 작가님이 개인적으로 이 역사 속에서 과거 시험을 보던 사람 중에 가장 마음 아픈 경우를 발견하셨다고요. 예. 이 사람은 그 이동표라고 해서 역시 그 영종정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 예천 출신으로 정말 흙수저였습니다. 예. 흙수저 중에 흙수저. 너무 가난해서 보통 양반들은 말을 타고 종을 데리고 이제 서울에 오는 게 보통이었는데 네. 너무너무 가난해서 혼자서 걸어왔어요. 짐을 지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아주 뛰어난 천재였기 때문에 네네네. 과거 시험만 보면은 자원급제를 했습니다. 자원급제. 그랬는데 자원급제를 했는데 문제는 이 시험이 바로 숙종때에서 벌어진 시험이었는데요. 숙종 때. 이 사람은 자기 실력으로 자원급제를 했는데 네. 주변 사람들이 입시 비리를 저지른 거였습니다. 아, 그 시험에서 입시 비리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누가 뭐 문제를 유출했나? 예, 문제를 유출하기도 하고 답안지를 몰래 주기도 하고 아이고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르르 발견이 되니까 예.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과거 시험 취소. 오메. 이거를 파방이라고 합니다. 과거 파방. 시험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자원급제 했는데 네, 내가 1등 했는데 네, 그 시험이 무효. 네. 오메. 그래서 다시 시험을 보겠다고 해서 그 한 달인가 2달인가 또 버텨서 또 시험을 봤거든요. 아, 재시험. 예. 그래서 다시 시험 봤는데 여기도 또 비리가 발견돼서 또 파방. 아니 어떻게 입시 비리 때문에 재시험을 했는데 거기서도 입시 비리가 발견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표라는 사람이 계속 그동안 과거 시험 보면서 자기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내요. 네네. 근데 어머니가 계속 걱정하고 잘해라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과거 시험에 자원급제해서 제가 자원급제했어요 엄마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다음에 과거가 취소됐어요. 그런 네, 1등도 편지도 취소됐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후 이동표가 7년 동안이나 시험을 안 봅니다. 못 1등을 보죠. 했는데 예. 운도 없지. 그래서 그렇죠. 7년 동안 방황을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했는데 엄마가 또 그래도 한번 과거 시험을 봐라. 그래서 7년 만에 다시 떨쳐고 일어나서 또 과거 시험을 봐서 이때도 다시 자원급제를 합니다. 아, 어찌 됐든 간에 다시 도전해서 이뤄내기는
했다. 근데 나중엔 이 사람이 워낙 흙수저였기 때문에 네. 그 비록 그 복시해서 장원급제를 하긴 했는데요. 네. 나중에 이제 그 시험에서 등수를 정하는 시험이 따로 있거든요. 그때는 좀 뒤로 밀렸습니다. 장원급제라면 우리는 1등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 장원급제를 결정하는 시험과 등수를 정하는 시험이 좀 더 따로 있는데요. 아, 그러니까 약간 복잡하긴 한데 보통 이런 장원급제는 정말로 치사하게도 명문가 출신의 서울 출신인 애들을 골라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치사했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등표는 있는 집 자식. 예, 틀림없이 실력이 있었음에도 등수가 좀 밀려났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급제했으니 다행이지 세상에 2번이나 그 과거가 취소되다니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이고 정말 그 기록을 볼 때마다 제가 다 눈물이 납니다. 어쩜 이렇게 힘들었을까. 그건 이제 전문용어로 운도 지질이 없지 이렇게 그렇습니다.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도 우리 사회에 시험이 많고 시험 제도도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계층 이동이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선 시대는 훨씬 더 심했던 거네요. 시험 자체도 복잡하고 그냥 계급 사회 그 네. 안에서 장원 몰아주기도 있었고 그렇죠. 부정 시험도 있었고 지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이 좋은 것 같습니다. 힘들어도. 예, 근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성은 아예 그 과거 시험에 응할 자격 자체도 없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신분에 따라서. 예, 그 보통 상식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양인 이상이 시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1000명이 아닌 이상 과거 시험을 볼 수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천민은 아예 못 보는 거고요. 예, 그렇죠. 그 천민 중에 신분을 숨기고 신분을 위조해서 시험 본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사극 드라마로 만들어진 이만강이라는 사람으로 노비였는데 나중에 저쪽으로 강원도로 옮겨가서 엄택주라는 양반으로 신분을 숨기고 신분 세탁. 예, 해서 시험을 봤는데 문과에서 철떡 붙어가지고 그래서 관직까지도 지냈었습니다. 나중에 걸렸나요? 걸렸습니다. 걸렸으니까 그게 역사에 그렇죠. 남았겠죠. 걸려가지고 그 처벌받고 그래서 이제까지 과거 시험 붙은 사람들 전부 목록이 책에 적혀 있거든요. 예. 이름하고 그런 게 적혀 있는데 그 사람 항목만은 그 엄택주란 이름에 다시 종이 한 장을 붙이고 이만강이라고 원래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합격한 건 인정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하긴 했지만 이제 죄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사실 어려운 시험이니까 붙은 건 정말 대단한 대단한 거죠. 거였고. 근데 어찌됐든 대단한 신분 거니까. 사회였다라는 그렇죠. 거 조선 시대가. 혹시 그런 건 없었습니까? 왜 영화나 드라마 보면 여자가 예, 남장으로 이제 변장하고 과거 시험 봐서 관직에 올라 이런 거 좀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솔직히 있었으면 좋겠지만 없었을 것 같고요. 좀 그리고 보통 찾아주십시오. 예. 들통나면은 그건 진짜 제가 아주 신기해서 봤겠죠. 보통 이런 과거 시험을 볼 때 먼저 기본적으로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다대조까지 적어서 예. 그걸 먼저 조울강의한 시험에서 그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자가 우선 그만큼의 전문적인 한문 공부를 하기도 어려웠고 그 다음에 얼만큼 남장이 실력이 좋았나 그거는 두고 봐야 될 일인 것 같네요. 그러게 너무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런 이야기가 자주 나와가지고 아유 재밌죠. 왜냐하면 여자들이 나올 일이 별로 없으니까 남장이라도 하지 않은 한 드라마의 주역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드라마나 영화는 이제 남장 여자한테 남자가 이제 사랑에 빠져서 내가 너무 이상한 사람인가 싶었는데 마침 여자였고 막 예, 그래서 예, 다행이다 막 이런 것도 그렇죠. 있고. 다시 또 이제 현실로 올게요. 만학도는 없었습니까? 요즘에도 이제 좀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데도 공부 또 열심히 해서 대학 진학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굉장히 조선시대는 많았습니다. 어땠을까요? 정말 그 조선시대 때 선비들의 꿈은 바로 예. 과거급제였기 때문에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형편이 되느나 형편이 안 돼도 과거 시험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황윤석이라고 조선 영조 정조 때 그 사람은 네. 이게 처음에 이제 성균관에 입학했는데 당시 환갑을 넘어서 처음으로 성균관에 입학해서 축하해 주는 사람의 광경을 보고 기록한 게 남아 있거든요. 네, 그거는 그래도 초시 겨우 통과한 거였는데 이제 과거에 꽂힌 문과 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철종대는 90살이었던 김재봉이라는 사람이 문과에 급제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90세예요? 예. 근데 이분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일부러 약간 붙여준 그런 경우였습니다.
약간 뭔가 이벤트성으로. 예, 예. 네, 그에 비해서 성종 때 김효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은 76세 때 과거에 급제했는데 이 사람은 실력으로 붙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예. 그리고 기록에 남은 거 보면 76세면 지금도 나이가 많지만 조선시대 때는 더 심했는데 이분은 그 나이 때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고 합니다. 76세인데. 예. 아, 동안이셨나 보네요. 그렇죠. 약간 사실 지금이나 이제 76세 하시면 이제 되게 젊어 보이시긴 한데 조선 시대에는 그렇죠. 또 노화도 더 빨랐을 거고 평균 수명도 좀 낮았었을 텐데 대단하시네요. 76세.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당시 그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그 존경하고 했사옵니다. 이 나이 될 때까지 공부를 손에 놓지 않다니 하면서요. 대단합니다. 그러면은 그 나이 때 조금 이제 만학도 예. 이제 좀 늦게 급제하신 분들은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됐을까요? 사실 그 아까 얘기한 90세에 급제하신 분은 관직이 되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제대로 일을 했다고 하긴 어렵고요. 그 명예직이죠. 김효웅의 같은 경우에도 관직을 받게 했지만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여한이 남아 있겠습니까? 꿈을 이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있습니다. 또 하나 어렵게 과거 급제했는데 이른바 이제 관직에 들어갔는데 진상 선배를 만나서 엄청나게 또 이제 괴롭힘을 당했다는 기록도 많다고요. 그렇죠. 이걸 신참례 아니면 면신례라고 하거든요. 네. 처음 들어온 사람을 신례라고 하는데 면신이라고 하면 새로운 것을 이제 면한다. 그래서 이제 그 초보 딱지를 벗는다. 그런 느낌으로 있었던 예식이었습니다. 면신례, 예. 신참례. 그리고 이게 성균관에 입학할 때는 이걸 신방례라고 하고 예. 관직에 오르면은 신참례라고 합니다. 이름이 다양했다라는 건 괴롭힘이 많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약간 저희 젊었을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 대학생 신입생들 오면은 예. 술 먹이고 약간 장난치고. 90년대까지는 좀 심했다 하더라고요. 예. 왜 사발주 막 이런 예, 거. 예, 예. 그때 막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그런 거.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전통과 역사가 길었는데 조선시대 때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설에 따르면 이게 고려 때에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네. 그 귀족 도련님들이 처음 관리가 돼서 거만하니까 그 기세를 꺾어주려고 일부러 모욕을 주었다라고 합니다만 저 똑똑한 친구들 있는 집안 애들 한번 저 길을 꺾어줘야 돼 이러면서 일부러. 근데 이게 그 늘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나쁜 것만 좀 많아지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온갖 음식을 차려와서 선배들에게 대접하는 것.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이제 신참들을 딱 모아놓고 눈치 게임을 합니다. 순서대로 일어나서 춤을 추는데 예. 혼자서 일어나서 춤을 추면 벌주를 먹여요. 지금이랑 비슷한 네, 게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에 있던 거네요. 예. 눈치 게임. 예, 둘이나 셋이 일어나면 괜찮은데 혼자서 일어나서 춤을 추면 너 벌주. 네. 그렇게 해서 먹이고요. 그때 아파트 게임은 없었답니까? 그 아파트라는 건물이 이거 없었으니까. 조선시대랑 지금이랑 뭐 술자리 도는 건 비슷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아주 대놓고 모욕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땅바닥을 굴러다니게 하거나 아니면 더러운 도랑을 걸어다니게 하거나 아이고. 얼굴에 먹물을 칠하게 하거나 손 씻은 더러운 물을 마시게 한다거나. 슬슬 이제 범죄의 영역으로 그렇죠. 가네요. 예. 그냥 뭐 때리는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참례를 하다가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었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때려치고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90년대나 2000년 정말 초반까지 그 신입생 환영회 하다가 대학교에서 신입생 좀 사망하는 사건들 정말 많았어요. 예, 그때 사건 사고 뉴스 많이 나왔고. 아유, 끔찍하죠. 그게 조선 시대에도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유명한 사람도 여기서 좀 괴롭힘 당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도저히 못하겠다고 때려치고 나온 사람이 바로 율곡이였습니다. 율곡이 선생도. 예. 그래서 이제 승문원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박차고 일어나서 왕한테 이거 못하겠다라고 글을 올리고 실제로도 파직이 됐습니다. 뛰쳐나온 거예요. 예. 선배들의 괴롭힘 때문에. 그래서 이거 퇴계 이황이 그걸 보고 그게 그 신입 괴롭히는 게 나쁜 거긴 한데 너는 알고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참았어야지. 퇴계 그렇게 이황이 약간 당시에 꼰대. 그렇게 하고요. 그 좋은 선생님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조선 시대니까. 근데 퇴계 이황이 약간 좀 그거는 잘못 생각했던 게 예. 보통 사람이 신참례에서 당하는 괴롭힘이 1이었으면 예. 그 율곡 2가 당하는 괴롭힘은 9였을 겁니다. 더 많이. 예. 왜냐하면
9번이나 장원급제를 했잖아요. 장원급제를 9번 했으니 예. 그래서 주변에 당시에 율곡 이해가 돌아다니기만 하더라도 야 저기 구도 장원공이 간다. 9번 과거 급제했대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살아 움직이는 레전드였습니다. 그런 만큼 괴롭힘도 많이 한번 옆에 있으면 찔러보고 싶지 않겠어요? 제가 저 친구를 9번 한번 급제 내가 때 꺾어놔야 돼. 그렇기도 이런 하고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9번 급제를 했을까? 식으로. 율곡이 선생의 이제 괴롭힘 당한 이야기까지 듣고 마무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갔습니다. 예. 그래서 조선시대 어떤 과거 시험 이야기는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할게요. 이한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